한투연의 정의정 대표님께서 금융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저께까지 6일차, 오늘까지 하면 7일차신데 이제 비가 와서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과 글을 좀 보고 좀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드리고 싶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00만 주식 투자자 행복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오늘도 11시 10분부터 1시 20분까지 광화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전쟁 같은 1인 시위를 치렀습니다. 날씨가 더웠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정부 서울청사 후문 앞을 2시간 동안 뜨겁게 달궜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도 경찰관이 단 한 명도 다녀가지 않았습니다. 시위 이래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오늘 시위 후반부에 모범적으로 얌전한 시위를 한 보상이었을까요? 아마도 다른 건물 쪽으로 소음이 퍼지는 것을 막고 금융위 쪽으로만 확성기가 향하게 한 결과 민원이 없었거나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오늘 제가 함성을 지른 발언의 일부입니다. 금융위원회 1000만 주식투자자 행복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 비율을 개인 투자자와 평등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도 개인과 외국인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이 냅니다. 심지어 올해 주식시장에서 예상보다 2조 원이나 세금이 더 거친 것은 개인 투자자 공이 큰데 우대를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등하게 대접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무리한 요구입니까? 금융위원회 왜 외국인과 기관에게 계속 우대와 특혜를 유지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계속 차별 대우합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 비율은 105%, 개인 투자자는 140%, 무려 8배 차이입니다. 800% 차이. 왜 국민이 이런 극심한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기관과 외국인은 무기한 공매도 가능, 개인 투자자는 60일 의무 상환. 우리나라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귀족이자 특수신분급이고 개인 투자자는 천민 또는 개돼지거나 호구 호개입니까? 개인 신용 때문에 안 된다고요? 신용도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렇다고요? 이미 개인은 높은 금리와 공매도 가능 금액에서 차별을 받습니다. 거기까지여야 하는데 3중 4중으로 차별하는 게 민주국가가 정부기관이 할 짓입니까? 도대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을 어디다 버렸습니까? 혹시 엿바꿔 얻으셨습니까? 당장 찾아오세요. 평등 정신을 훼손하고 개인 투자자를 일방적으로 차별 대우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금융위원회 이 부분에서 지나가던 공무원들이 막 웃는 표정을 짓더군요. 이제 여기서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가 평등을 계속 무시한다면 간판을 금융적폐위원회로 바꿀 것을 권고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옥토에 씨를 뿌리고 개인 투자자는 자갈밭에 씨를 뿌리는데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환경을 갖게 만들어주고 투자하게 해야지요. 금융위원회가 할 일입니다. 즉시 공매도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를 가동해서 평등한 제도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매도 수익에는 세금이 없습니까? 당장 공매도 수익에 과세하세요. 수재들이 그것 하나 해결 못합니까? 공매도 수익 비과세, 명백한 국부 유출입니다. 금융위원회, 다른 나라에서 공매도 의무 상환기간을 적용 안 하니 못한다고요? 왜 다른 나라 눈치를 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융위원회 같으면 한류가, 싸이가, 그리고 BTS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속국입니까? 스스로 어른이 되시기 바랍니다. 공매도가 정말 필요한 제도입니까? 지난 10년간 공매도로 인한 국민 피해 조사, 기관 외국인 공매도 수익을 조사하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왜 안 합니까? 도대체 금융위는 국민 말고 누구 눈치를 보는 겁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당신들 상관입니까? 상전입니까? 그들이 월급을 줍니까? 뭐라도 받은 거라고 있습니까? 국민 피해가 얼마나 지속되어야 평등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구축할 건가요? 1인 시위하신 거 영상 잠깐 같이 한번 볼게요. 전혀 아닙니다. 평등한 대접을 해주면 됩니다. 기관 외국인들하고 차별 대우받지 않고 동등한 조건으로 거래해주게 하면 됩니다. 그게 왜 어렵습니까? 그게 왜 안 됩니까? 왜 바꿀 생각을 안 합니까? 금융위원회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외국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데도 왜 차별을 받아서 불리한 조건으로 주식 거래를 해야 됩니까? 외국인 기관이 특수계급 귀족 신분이고 개인 투자자는 천민 신분입니까? 그래서 외국인 기관 특혜를 유지해야만 하는 겁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수고해 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셀트리온과 아이큐어가 붙이는 치매 치료제 수출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도네페질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얘는 이제 케미컬 의약품이죠. 바이오제는 바이오 의약품 세계 최초. 우리 셀트리온과 아이큐어는 세계 최초의 붙이는 도네페질 패치 치료제를 지금 개발해서 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지난 4월에 식약처 품목허가 신청을 했죠. 그리고 수출 허가가 획득됐다는 소식입니다. 도네페질 패치는 하루 1회 복용하는 도네페질 경구제를 주 위에 부착하는 제형으로 개발한 개량 신약이다. 경구제 대비 복약 숙련도를 개선하고 편의성도 높였다. 식약처 승인을 받게 되면 세계 최초의 도네페질 패치제가 된다. 그래서 도네페질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중 가장 많이 처방되는 성분인데, 국내 매출 약 2,900원 중 도네페질 성분이 무려 80% 수준인 2,3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케미컬 의약품의 확대와, 그쵸? 미국과 그리고 국내, 다시 한번 글로벌 케미컬 프로젝트의 큰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길을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5월 28일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그런 내용인데요. 램시마 진단키트가 나왔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의 램시마의 성분인 인플릭시맙, 램시마를 투여받게 됐었을 때 어떤 사람은 6주 만에 이게 완전히 사라지기도 하고 12주 동안 유지가 되기도 하죠. 그게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혈액으로 딱 진단키트로 검진을 했었을 때 이 환자의 피 안에 얼마만큼의 이 인플렉시맘이 약물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그 환자마다 어떤 사람은 10주, 어떤 사람은 8주 이렇게 규칙적으로 맞을 수 있는 진단키트가 지금 공급이 됐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플라이마에도 이게 이제 확장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전에 이게 진단키트 검사 후에 결과를 봤는데 일주일에서 2주일이나 걸려가지고 이 최적의 시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사장된 상태였었는데 이 시간을 무려 20분 만에 획기적으로 단축을 시켜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공급을 해서 이미 이제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 셀트리온의 또 하나의 환자의 편의성, 그쵸?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혁신이라는 거는 환자, 소비자, 이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을 하고 이득을 제공했을 때 그만한 부가가치, 베네핏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디텍 메드가 셀트리온과 손잡았다. 4월 28일 날 나왔던 그런 소식이 이제 공급됐다는 그런 소식이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유플라임에도 확장이 되고 계속해서 이런 소식들에 대해서 진단키트 이런 부분도 우리 여기 셀트리온에게 캐시카우로서 확인될 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해 보면 되겠죠. 싱크풀에 우리 주주님께서 좋은 글을 남겨주셨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키노라가 신기루 에밀리 아빠라는 분이세요. 요즘 싱크풀 게시판을 가끔 보고 있으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이네요. 레키노라가 신기루라니. 레키노라는 반드시 매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셀트리온의 역사는 아실만한 분들은 모두 아시겠죠.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등등 모두 초기에는 못 만들 것이라 했고 만든 후에는 못 팔 것이라 비아냥됐으며 팔아도 가격 하락해서 수익이 안 날 것이라고 떠들어댔었죠. 누가 비아냥거렸는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을 이겨낸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승산 없는 제품은 임상 착수도 하지 않으며 팔지 못할 제품은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레키노라 지속적으로 생산 중에 있다고 하니 저는 한결 마음이 편하던데 여러분들 생각은 저와 조금 다르신 것 같군요. 그래서 저는 팔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으며 셀트리온도 항상 그래 왔습니다. 레키노라가 신기루라고요? 단기 급등을 위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오아시스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 믿네요. 코로나가 끝나간다고요? 천만에요. 대한민국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의료인으로 일하시는 지인분들은 모두 오래 갈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 회사를 믿기에 투자했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레키노라를 포함한 모든 라인업에 기대를 걸고 있는 투자자라서 요즘 분위기는 정말 무겁습니다. 모두 힘내시기를 바라며 우리 기대와 달리 조금 늦더라도 저는 오아시스를 기대해 볼게요. 행복하세요. 추신, 기저질환, 당뇨, 고혈압 70세 이모님은
레키노라 투약 받으시고 이미 퇴원하셔서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레키노라 효과 좋습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2028님께서 임상 3상, 레키노라 임상 3상에 대한 일정과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좋은 글을 생각을 남겨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되었는데 레키노라 EMA 승인은 언제 나오나? FDA 신청은 왜 안 하나? 해외 수출 계약 소식은 왜 안 나오나? 우리가 이거 다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쵸? 합병 및 승계를 위해 의도적으로 망그적거리는 것 아니냐? 회사를 비난하는 글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그쵸? 요즘 싱크풀을 보고 있으면 아주 엉망이에요. 이거 필터링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래된 주주들이라고 하셔서 봤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분명히 걸러서 보셔야 되고 의도적으로 주주와 회사의 관계를 좀 벌리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꼭 필터링 하시면서 보시길 바랄게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달도 차야 기우는 법이고 아이도 10달을 채워야 태어납니다. 곡식도 잘 익었을 때 수확을 해야 죗값을 받습니다. 철싹둥이가 태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설익은 곡식을 수확하여 헐값에 팔려고 하십니까? 레키노라주 임상 진행 일정입니다. 빨간색이 임상 2상, 파란색이 임상 3상이에요. 그래서 임상 2상 일정을 쭉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알고 있는 대로 적어 놨던 거고요. 임상 3상 일정을 보게 되면 4월 24일 날 임상 3상 1300명 환자 등록 완료했고요. 그리고 현재 1개월하고 8일이 지났고요. 임상 2상에 대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6월 중순에서 말 요 부분에서 지금 나올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3상 데이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어요. 임상 2상의 경우 2020년 11월 25일 마지막 환자 등록을 마쳤고 2020년 12월 29일 중간 데이터를 정리하여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최종 결과는 2021년 1월 13일 학회 논문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총 1개월 18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3상이 대략 환자 수가 더 많죠. 1300명. 그래서 며칠 더 소요될 거를 감안해서 6월 중하순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6월달 뭐 그 금방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해서 나올 수 있겠죠. 임상 3상 마지막 환자 등록이 4월 24일 이후 오늘까지 1개월 8일이 경과하였습니다. 임상 2상의 경우 중간 데이터 도출까지 1개월 4일, 임상 3상 중간 데이터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저는 이제 6월달 크게 6월달 금방으로 해서 한번 보자고요. 현재는 레키노라주를 공급해야 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롤링 유비 중인 EMA 그리고 레키노라주를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들도 조용히 임상 3상 결과를 기다리는 정등동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모두 곧 있을 임상 3상 데이터를 확인하고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의도인 듯 합니다. EMA는 임상 3상 데이터까지 리뷰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 태세이고 각 국가들도 최종 데이터의 안정성 및 효능을 확인하고 수입 여부를 결정할 듯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 입장에서도 최종 데이터로 레키노라주의 안정성 및 우수성을 입증한 후 죗값을 받고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위의 상황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어떠한 영업 전략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분명 최선의 전략을 갖고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주주들이 회사의 영업 전략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레키노라주 현재까지 생산량, 향후 생산 계획 및 공급 계획, 각 국가별 협상 진행 상태 등은 1급 영업 비밀입니다. 아무리 주가가 떨어져 주주들의 원성이 높아도 절대로 밝힐 수 없는 기밀 사항입니다. 회사의 전략이 노출되는 순간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모든 국가들은 치료제보다는 백신 접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이 끝나면 분명 치료제 분야로 관심이 이동할 것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더라도 엔데믹 상황, 풍토병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치료제는 반드시 비축해야 하는 필수제입니다. 엔데믹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죠. 현재는 곧 발표될 임상 3상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온다면 만사 형통입니다. 현재 1공장에서는 레키노라주를 열심히 생산하고 있습니다. 별로 팔리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면 이렇게 열심히 생산하지 않습니다. 1공장 굴뚝에 연기가 피오르는 것만 확인하면서 여유롭게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2028년 그날까지. 이러다가 치료제 한번 임상 3상 승인 데이터 나오고 승인 나고 한번 빵 한번 터지면 눈물 흘리실 분들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쵸?
많은 힘든 시간 우리가 그 회사의 본질적인 펀더멘탈 가치를 보면서 동행하자고요. 큰 그림에서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세계 코로나 확진자 현황 잠깐 보고 갈까요? 미국이 2만 명 정도, 많이 줄었죠. 그래도 2만 명 정도, 인도가 13만 명, 브라질이 9만 5천 명, 터키 7천 명, 러시아 8,700명, 영국 4,200명대, 이탈리아 2,800명, 2,900명 정도 나오고 있어요. 영국도 계속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2,000명, 4,000명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변이에 대한 부분이 무척 큰 것 같습니다. 인도발 변이부터 해서 1가, 2가, 3가 계속돼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참 질긴 부분인 것 같아요. 그쵸? 아르헨티나 3만 5천 명, 독일 5천 명, 스페인 5천 명 정도, 콜롬비아 2만 7천 명, 이란 1만 1천 명, 폴란드 600명, 멕시코 3,200명, 우크라이나 2,300명.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자, 팬데믹에서 엔데믹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면 되겠죠? 오늘 날짜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일면에 보게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재용 사면 국민 공감 많다라고 이렇게 신문에서 이제 언급을 한 건데요. 이게 기업계 신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청와대에서 이제 SK, 현대, 그리고 이제 삼성, LG 이렇게 모이신 것 같아요. 총수 간담회, CEO 초청 간담회 가지신 것 같은데 이 사면에 대한 이게 형량이 1년 정도인가 남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참 그래요. 이게 뭐 다들 뭐 알고 계시겠죠? 국민연금이 근데 삼성바이오로스 주식을 대량 보유자 공시가 나왔어요. 어저께 4.9%에서 5.10%로 증가했습니다. 참, 야, 이게 참 국민의 노후 자금, 최후 노후 보루 자금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게 참 좀 그렇죠, 그쵸? 그날까지 2028님께서 하나 더 좋은 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요거를 말씀드릴까 하다가 우리가 같이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장기 투자자들의 보금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셀트리온 주주들에게 싱크풀은 공매도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바이오 시뮬러라는 용어도 생소한 시절 공매도의 무자비한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모인 곳이 여기입니다. 정보에 목말라하는 장기 투자자들이 시장의 잘못된 정보에 대해 토론하고 각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공매도와 대항해온 역사의 현장입니다. 소주님, 이웃님, 지기님부터 세롱처럼님까지 몇 분의 레전드 분들이 계셨지요. 그리고 수많은 네임드 분들이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져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신문고단님, 원단님, 조던님 등 아직도 한결같이 여기를 지키고 계십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면 게시판의 목적과 활동 방향도 바뀌어야 하겠지요. 세월이 흘러 회사도 크게 성장하였고 많은 멤버들도 바뀌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의 공격입니다. 공매도의 공격으로부터 주주들의 투심을 지켜야 한다는 목적은 아직 변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오소나무님께서 한태원과 연계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주연합회가 있습니다. 최근 게시판의 분위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느끼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제가 보기에도 요즘 게시판에 정말 좀 너무 많이 좀 그렇죠? 필터링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쟁 같은 금융위압 시위 6일차입니다. 예전과 달리 조회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를 비난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라는 글에는 많은 조회와 찬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공격으로부터 이것을 지키기 위한 두 가지 실천 방안을 제안합니다. 지금의 주가는 회사의 성장성이나 가치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고점에 입성하신 주주님들의 아픔도 이해합니다. 우리 게시판에는 그러한 아픔을 글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들은 그 글에 진심을 담은 위로와 희망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주로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해야겠지요. 주식회사의 최우선 가치는 주가의 상승으로 주주들에게 보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주가 상승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제품 개발과 실적 성장입니다. 이 외에 인위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금 게시판의 글들을 보면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글들도 있지만 주주들의 투심을 악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글들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주식이 필요한 세력들의 가장 중요한 공격증은 예나 지금이나 여기 싱크풀입니다. 주주들의 투심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글에 대해서는 우리 주주님들께서 적극적인 반대와 적절한 댓글 또는 무시로 대응해야 됩니다. 이게 공매도의 공격으로부터 이것을 지키는 첫 번째 실천 방안입니다.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펴기 위해 오소나무님의 한티언을 중심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싸우고 있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금융적폐와 싸우는 일이라 분명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끝내지 못할 싸움이라도 초석을 깔아놓으면 다음 세대에서는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요? 청장지심님, 마주불님 등 집회에 적극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는 자금 힘이라도 보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투연에 접속하여 좋아요 누르기 및 댓글 달기, 주변 지인들에게 한투연 홍보 및 회원 가입 권유하기. 한투연 회원 수가 바로 오소나무님의 힘이고 금융접해들에게 가하는 압박의 크기입니다. 현재 한투연 회원이 45,000인데 1차로 10만원 넘겨야 되지 않을까요? 한투연이 지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응원하는 것이 이것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 실천 방안입니다. 공매도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들의 보금자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떠나더라도 또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이 자리를 채울 수 있게 해야 하고 한투연의 활동은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8년 그날까지. 물가 9년 만에 최대폭 2.6% 상승했어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월 대비 2.6%가 상승을 했다. 9년 만에 최대폭이라고 해요. 농축산물 유가가 급등을 주도했는데 6월도 2%대 상승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언급을 하고 갈게요. 한국경제신문을 볼 때 오늘 금리 부분만 조금 이해를 하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 국고채 금리가 3%, 3년짜리 나오죠? 이게 1.206입니다. 한국은 시장 금리의 기준이 바로 국채 3년이에요. 미국은 국채 10년인데 한국은 3년입니다. 국채 3년물 금리가 그리고 회사채 3년물 금리가 시장 금리의 기준이고요. 얘가 우리가 은행에서 기업들이나 이제 개인 사업자 그리고 우리 개인들이 시장에서 빌리는 예금과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무척 중요하죠.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절대 따로 놀지 않잖아요. 같은 건데 요거 오늘 이해하고 가자고요. 인플레이션이 왜 두렵죠? 물가 상승. 그게 왜 두렵까요? 그거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금리의 공식은요, 쉽습니다. 금리의 공식은 금리 이꼬르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쵸? 쉽게 사람 3명이 있다고 하자고요. 정말 쉽게 예를 들어가지고 머릿속에 그냥 쉽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A, B, C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은행에 10억을 예금했어요. 은행은 얘한테서 부채를 끌어온 거죠. 은행이 하는 사업 구조가 뭐죠? 예대 마진. 예금을 끌어와서 대출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이거를 또 이제 순이익으로 님이라고도 하죠. 근데 은행은 10억을 다시 또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어떻게? 10%, 이 10억의 10%인 1억을 쟁여놓고 9억을 대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급준비금이란 말로 하죠. 그쵸? 이거를 한국은행에 예치를 시켜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돈 찾으러 왔을 때 돈 줘야 되니까. 그쵸? 은행에 또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9억을 다시 시중으로 나가요. B한테. 그러면 B가 다시 9억을 맡겨. 그쵸? 쉽게 설명드려서. 그러면 9억에서 다시 10%, 9천만 원을 빼고 8억 1천만 원이 쭉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금리가 내려가는 시절에는 이 대출해주는, 이렇게 은행에 맡기고 A에서 은행으로 갔다가 은행에서 B로 갔다가 다시 B에서 은행으로 갔다가 다시 은행에서 C로 가는 이런 신용 창조의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신용이 대출이라고 보면 돼요. 이 대출이 계속해서 창조되는 과정, 이거를 통화 승수라기도 하고요. 예, 이런 말로 쓰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돈이 부풀러지는 과정을 금리가
내려갔었을 때 통화량이 증대된다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무척 쉽죠? 이걸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에 적용시켜 보자고요. 한국중앙은행 기준금리는 0.50, 무려 0.50입니다. 역사상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최저금리입니다. 한국 역사상.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제로금리죠. 0에서 0.25. 미국은 이걸로도 모자라서, 제로금리로도 모자라서 뭘 했죠?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이게 뭐죠? 미국 중앙은행이 달러로 막 새로 찍어. 그래가지고 시중은행들에게 쟁여져 있는 국채를 막 사와요. 막 사와가지고 여기다 자금을 막 공급하는 거죠. 그럼 은행의 배대지가 빵빵해지잖아요. 그리고 정부는 계속해서 국채를 또 발행을 합니다. 계속 막대한 통화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이 시중은행들이 가서 국채를 사오면 계속 중앙은행이 이 시중들한테 자금을 공급해줬던, 저금리로도 모자라서 돈을 찍어서 그냥 시중에다 공급했던 이런 양적 완화의 시대에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테이퍼링, 양적 완화를 멈춘다. 그리고 이제 이거 멈추고 나면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올 겁니다. 정리할게요. 금리에 대해서. 금리는 돈의 각, 돈값이다. 돈값이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는 통화량이다. 금리가 내려가면 통화량이 막 계속 증가한다. 근데 이 통화량이 증가하는 속도도 계속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왜? 그만큼 경제의 역동성이 예전 같진 않아요. 지금은 양적 완화의 시대, 많이 다른 시대예요.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미국 중앙은행을 항상 보고 있잖아요. 미국 중앙은행은 민영입니다. 민간, 주주가 있어요. 미국은 민영, 정부가 주인이 아니고요. 한국은행의 주인은요, 바로 정부입니다. 그쵸? 근데 미국 중앙은행은 민간, 미국은 51개 주에 12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요. 이 12개 연방준비은행이 모인 곳이 바로 미국 중앙은행, 워싱턴에 있죠? 페드, 그죠? 이걸 FOMC라고 합니다. 여기에 주인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달러를 왜 공부하죠? 여기까지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달러가 왜 공부하죠? 달러 미국 기준금리와 모든 걸 다 결정하잖아요. 그 이유가 미국이 전 세계를 달러로 통해서 지배하죠. 전 세계 GDP의 25%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얘를 원유로 결제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미국 금리가 무척 중요한 이유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는, 물가 상승이 나오는 이유도 다 여기에 연관이 된다. 그쵸? 시간이 날 때 금리와 환율 다 또 설명을 드릴게요. 중간중간 신문을 보면서 금리는 국내의 돈의 가격이고요. 환율은 국외의 돈의 가격인데 추가적으로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참고사항으로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경제를 또 기본적으로 알면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나스닥의 2004년도부터 2021년도의 장기 주봉 차트예요.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한눈에 찰칵하고 엑스레이처럼 이 부분을 인지를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부터 볼 겁니다.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죠. 이때 증시가 아주 미국이 작살이 났었고 전 세계 증시가 휘청거렸었죠. 한국도 2080부터 90부터 무려 890까지 반토막 이상이 나게 됩니다. 자, 2008년도에 미국 기준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2008년도에 미국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쉐일 혁명이 있었죠. 퇴저감층에서 에너지를 캐내게 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내면서 전 세계 에너지 패권국으로 등중하면서 수출할 수 있는 나라로, 원유를 수출하는 나라로 변신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폰이 나오게 됩니다. 아이폰이 나오게 되면서 드디어 4차 산업혁명의 트리거가 되었죠. 지금의 AR, VR, 이 모든 이 4차 산업혁명을 갈 수 있는 중심에 있었던 아이폰이죠. 자,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나오면서 더 이상 은행에 대한 불신이 나오게 되면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금리는 제로금리로, 그리고 4조 5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를 시도하게 되죠. 그리고 증시는 상승을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보이시죠? 유럽발
재정위가 있었고요. 2013년도 5월에 지금은 보이지도 않지만 테이퍼 텐트름, 그때 벤 버넌키 미국 중앙은행 의장의 테이퍼링 이 이슈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완전히 뒤틀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2015년에서 16년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오니까 시장이 크게 흔들거려요. 금리 올리고 나서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올리게 되죠. 굉장히 금리 올리는데도 많은 시장에 시그널을 줬죠. 그리고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면서 무려 1년, 2년, 3년에 가까운 대세 상승기를 그리게 됩니다. 경기가 금리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 본격적인 실적 장세와 경기 확대의 시기로 들어서게 되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금리 4회 인상에 이어서 증시가 빠그러집니다. 그죠? 이때 다 박살났었어요. 미국 2018년도에 금리 4회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고 한국 증시와 전 세계 증시가 다 휘청였죠. 그리고 시장이 박스권, 그리고 바로 코로나 사태가 오고 다시 한번 무제한 양적 완화와 제로 금리로 인해서 지금의 상태에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2015년도에서 16년 이때 금리 인상 이슈가 있었고 초창기 맨 처음 올릴 때예요. 시장이 엄청나게 휘청거립니다. 볼게요. 확대해보면 이렇게 휘청거린다고요. 한국 증시도 분명히 휘청거리게 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3년간의 확장기를 그려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가가 급하게 튀고 금리가 급하게 튀면 변동성은 더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2011년도 유럽발 재정위기 때 봐도 엄청나게 시장이 흔들려요. 보면 시장이 계속 흔들리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했죠. 저는 이게 셀트리온의 그림과 닮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셀트리온 차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보고 계시는 그림이 장기 주봉 차트예요. 2008년도에 8,000원 그 근방에서부터 고점 40만원까지 무려 12년 동안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 수많은 노이즈와 공매도와 10년간 즐긴 은연에도 계속해서 회사가 성장하니까 끊임없이 노이즈가 확대가 되면서도 계속해서 12년 동안 우상향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서 9년도에 매출액 1000억대, 800억대에서 1500대 이 근방에서 1조 8천억대를 넘어가서 이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수많은 노이즈에도 결국은 갈놈은 가게 돼 있습니다. 셀트리온 지금 고점 대비 33% 정도 빠져 있어요. 그쵸? 고점 근방에 빠져 있습니다. 33% 결국은. 그런데 셀트리온은 1.8조를 넘어서 2020년도 계속해서 앞으로 성장을 해나간다는 거죠. 매출액 800억에서 1000억대에서 무려 18배 가까이 실적이 성장했다면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간다는 거죠. 이 차트의 그림은 계속해서 우상향입니다. 이거를 큰 그림에서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셀트리온의 실적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거를요. 그러면 주가는 시차를 두고 반드시 동행합니다.